안녕하십니까? 배실공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게 된 8조 이상훈, 임정민, 정두현입니다. 저희의 영상은 공원 소개, 포이, 식재 디자인 원리, 공원 내 식재된 수목 소개 및 규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공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배실공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23길에 있으며 계명대학교와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와 빌라 같은 주거시설이 많고 고등학교와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나이대의 이용자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공원은 이용자들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하도록 조성된 근린공원이자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웨딩 테마 공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점과 같이 웨딩이 목적이 되는 만큼 공원 내에는 다양한 문구들이 적힌 팻말들이 있었고 일반적인 공원들과는 달리 수목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시켜주는 초화들도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 디자인 요소 포이입니다. 각 부지의 지형적 특징에 따라 식물 재료, 물, 돌의 사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요소들은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디자인 요소들은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배실공원 내에서도 이 포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원으로 들어서는 입구는 우리가 평소 보행하면서 가장 일반적이게 맞닥뜨릴 수 있는 평탄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부는 경사진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공원이 위치한 지형적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이 중 두 번째 식물 재료입니다. 배실공원 내에는 소나무, 측백나무 등과 같은 교목과 수수꽃다리, 황금조팝나무와 같은 관목, 그리고 다양한 초화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배실공원에 다양하게 식재되어 있는 식물들은 딱딱한 도시 환경 내에서 경관에 생명력을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시각적인 신선함과 부드러움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식물 재료는 디자인 요소 포이 중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물입니다. 물은 앞서 설명드린 식물 재료와 같이 경관에 생명력과 강한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생동감이 있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액체인 물은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배실공원의 물은 눈에 가장 돋보이는 경사진 지형을 타고 내려와 아래쪽에 있는 연못으로 보이고 이 과정이 순환됩니다. 우리는 흘러내려오는 물을 보면 물의 동적인 측면을 관찰할 수 있고 더불어 청각적으로 자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연못에 고여있는 물에서는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물의 정적인 측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경 디자인 요소 중 가장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돌은 배실공원 내에서 경사진 지형에 돌을 쌓아 층을 나누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바닥의 판석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실공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식재 디자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재 디자인이란 수목이 가진 아름다움과 수목 원래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람들에게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배실공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식재 디자인 원리는 총 6가지이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비입니다. 대비란 둘 이상의 요소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근접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큰 것과 작은 것, 밝음과 어두움 등 반대되는 요소가 가까이 있음으로써 서로의 성질을 부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배실공원에서는 가로로 퍼져 있는 지피식물과 곱게 쏟아 있는 측백나무로 대비를 주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사란 조경식물을 한 곳에 모아 식재하여 동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유사는 대비와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위의 대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 곳에 모여 한 그룹이 유사한 성질을 띠지만 그룹과 그룹 사이에 대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연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균형입니다. 균형이란 형태와 색상, 질감의 차이를 주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균형에서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껴지기까지 하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실공원에서는 질감의 차이로 균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건물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물과 잔디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며 시각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조경 디자인 요소 4에 해당하는 물의 특징이 균형에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실공원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점진입니다. 점진이란 규칙적으로 나열된 반복보다 훨씬 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배실공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양한 꽃들과 지피식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흡사 계단식 논을 영상케 하는 모습으로 식재를 하여서 아름답고 복잡한 미를 표현하여 이용자들의 흥미를 가지게 합니다. 배실공원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질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 소재 중 나무, 자연석, 자갈 등의 자연재료와 벽돌, 콘크리트 등 인공재료는 각각 다른 감정을 전달합니다. 배실공원에서는 생동감 있는 식물과 딱딱해 보이는 돌, 부드러워 보이는 물과 차가워 보이는 조경 소재를 통해 시각적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원리는 리듬입니다. 색상과 질감, 형태 등이 규칙적이거나 조화 있는 방법을 이루는 것을 리듬이라고 합니다. 전체 경관이 한눈에 드러나는 경우보다 진입해가면서 새로운 경관이 연속적으로 펼쳐질 때 훨씬 변화 있는 리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다양한 높이의 다양한 길을 처음부터 확인할 수 없었고 측백나무가 너무 빽빽하지 않고 조화롭게 심겨져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순서는 배실공원의 수목 소개와 규격입니다. 배실공원 내에는 화면에 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수목 12종과 초화 8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수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양쪽에는 광나무와 관각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원의 위쪽에는 단풍나무와 병꽃나무,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수고가 엄청 높은 소나무, 그리고 산당화, 아카시나무도 공원의 양쪽에 식재되어 있으며 조팝나무, 측백나무, 참나무도 있습니다. 이 중 측백나무는 각 층으로 이루어진 열마다 눈에 띄게 식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실공원 내에 식재된 20개 규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나무는 수고와 수관폭을 통해 규격을 재며 수고 0.9m, 수관폭 0.8m입니다. 느티나무는 수고와 근원직경으로 규격을 재고 수고 4m, 근원직경 15m입니다. 단풍나무도 마찬가지로 수고와 근원직경으로 규격을 재며 수고 4m, 근원직경 15m입니다. 살구나무는 수고와 근원직경으로 규격을 재고 수고 3m, 근원직경 8m입니다. 소나무는 수고, 수관폭, 그리고 근원직경으로 잴 수 있으며 수고 4m, 수관폭 2m, 근원직경 15m입니다. 아카시나무는 수고와 근원직경으로 규격을 재며 수고 4m, 근원직경 10m입니다. 조팝나무는 수고와 수관폭으로 규격을 재며 수고 1.4m, 수관폭 0.9m입니다. 측백나무 또한 수고와 수관폭으로 규격을 재고 수고 4m, 수관폭 2m입니다. 참나무는 수고와 근원직경을 규격에 이용하며 수고 4m, 근원직경 15m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8조가 공원을 조사하면서 생각한 조경의 가치란 딱딱한 도시에 생동감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도시 속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댈 수 있는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용한 참고 문헌입니다. 저희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서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현재 재학 중인 학우님들, 선배님들, 이제 들어오는 후배들과 함께 조경에 대한 각자의 목표가 있는 조경가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김수봉 교수님,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